안녕하십니까, 정규봉입니다. 아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략한 시향입니다. 우선 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관심 종목 창을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역시 오늘도 2차 전지 대장 종목들이 약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뭘 느꼈냐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어떤 에코프로 하나,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또는 퓨처엠이죠.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그리고 대형주 그런 종목들로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타제 그런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그 어떤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차 전지 섹터로 다시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설픈 저기 그런 장비 관련주나 중소형주를 지금 해도 되는가? 저는 중소형주를 됐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포스코 엠텍에서도 보듯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포스코 엠텍이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런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테마주에서도 대장의 어떤 그 2등주, 3등주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말하자면은 2등, 3등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뭐의 눈치를 보고 있냐면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날아갈 때 보면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잘 나갑니다. 최근에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저평가됐다고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포스코 홀딩스가 더 힘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로 만약에 2차 전지 섹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니까 네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이게 좀 오늘 좀 상승했고요. 또 하나 있었는데 프로 2000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가긴 갑니다.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그 중소형주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을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어떤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그 안정적인 거에서 지금 과열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그 에코프로라는 보다는 저평가 영역인 건 맞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죠. 이평선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씩 올 수 있고 지금 자리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요약 정리하자면은 2차 전지 섹터를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대장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기타 다른 이상한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이타 중소형 어떤 장비주를 들어가면은 음, 이미 보유자가 아닌 이상 트레이딩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거다.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뭐 갖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간략하게 지금 젠큐릭스도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갖고 있고요. 어, 근데 이 젠큐릭스를 보시면요. 어, 제가 이 종목은 갈 때가 됐습니다. 왜 갈 때가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기하게 주식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법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마술 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젠키릭스가 옛날에 그 2013년도 급등하고 나서 하락 기간이 일봉 일수로 며칠이 걸리면 68일입니다. 이게 최고점 대비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세력들의 어떤 장난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딱 보십시오.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젠키릭스 2022년 12월 달에 최고 약간의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하고 나서 조정 기간이 며칠이 걸렸냐면은 68일 봉이 걸렸습니다. 한 달을 20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달 20일 거래했을 때 3개월 정도가 조정을 줘버린 거죠. 얘네는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여기에 종목에 들어간 어떤 세력들이 흔히 어떤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3개월 정도의 최소 조정을 주고 계속 반등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어떤 데도 그렇나? 여기에서는 거의 90일이었네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90일이었는데요. 어쨌든 최근 그 상승 패턴에서는 68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 4, 올해 저기 4월 그 연상을 2번 하고 나서 지금 하고 난 일수가 69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일봉상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추세적으로 바뀐 건 아닌데 뭔가 밑에서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 이게 그 기술 특례라고 해서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코스닥으로 상장된 기술 상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기술력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진스에일이라는 어떤 그 유방암 진단 그 예후 그 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국 병원 쪽으로 51개 병원과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매출로 증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최근까지도 보시면 월봉에 보시면 상당히 가격이 높았는데 최근에 그 올해 작년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 그 매출이 그쪽 금방 나올 것처럼 봤는데 매출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양한 다양한 점은 올해 300억 근처에 유상증자를 했고 한 150억 정도를 그 전환사채의 어떤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잘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그 올해나 내년까지 잘 버티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스에일이든 그런 어떤 이쪽 젠큐릭스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그 이거에 대한 어, 새로운 어떤 그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니까 어쨌든 젠큐릭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밑에서 바닥은 확인한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약간의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벤처 파트너스라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옛날에 최근에 이름이 우리 벤처로 바뀌었고 그 앞전에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보시면 기업 개요를 볼까요? 어, 다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다월 증권사의 그 자회사인 이게 다올증권이 보니까 또 하나증권이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이름이 다올 인베스트먼트였고 그것이 우리 그 금융주주의 어떤 자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벤처 파트너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떤 이슈가 뭐냐면은 최근에 그 우리 금융지주에서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M&A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8월 달쯤에 주권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매매의 매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6천 그 기억으로는 공식으로는 2,680원입니다. 2,680원에 자기가 마음에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팔 수도 사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 벤처 파트너스가 지금 이제 우리 금융 지주로 이렇게 다시 가는데요.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 이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10%대 근접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거의 은행 금리보다도 더 많이 주는 거죠. 보실까요? BTS가 1,000원이죠. 그럼 지금 이제 주가가 1,000원인데, 만원인데, 그 거의 DPS가 뭐냐, 배당 그 주는 금액입니다. 주당 올해는 1,140원이죠. 근데 만원 근접해서 가격인데 1,000원 준다. 그러면 실질 배당률이 10%죠. 그러면 은행 금리보다도 되게 높은 겁니다. 뭐 그냥 그게 그 약간 뭐 손해 보고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그냥 배당 그냥 주는 그걸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구간에 오면 다시 또 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쁜 회사고 괜찮은 회사니까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SM라이프와 블루콤, 그리고 코롱 모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롱 모빌은 이상하게 상당히 과열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조금씩 운영을 했던 게 많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콤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갖고 있는 건 제큐릭스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우리 벤처 파트너스, 그 다음에, 그리고 젠큐릭스를 보다가 최근에 이 파나진이라는 유사, 진단 장비 회사인데요. 이게, 이 파나진이 이것도 조금 소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갖고 있냐면, 젠큐릭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유사 그 진단 키트 장비 중에서 파나진이라는 어, 바이오 회사가 어,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나진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최근에 HLB 있죠. 거기로 300억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부터 점상으로 3번 정도 하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회사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냥 뭐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보니까 적자인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들은 보면은 영업이익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HLB에서 이렇게 제3자로 해가 대주주가 바뀔 정도면은 회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뉴스를 찾아드릴게요. 여기 있죠. HLB에 인수되는 파나진 새 경영진을 인수됐다.
그렇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시범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녹음하는 테스트 이제 그 과정이다 보니까 긴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2차 전지 섹터에서 요약하자면은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설픈 중소형주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만약에 양재를 하신다면은 포스코 퓨처에 같은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 같은 그런 대형주 종목들을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중소형주의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추세의 어떤 향방이 그런 게 없고 상당히 주가에 변칙적인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 종목 중에 제가 지금 이제 많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HED 한국조선이죠. 그 다음에 그 조선주 중에서는 또 HHD 동성 하이텍을 저는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지금 급상승하기에 아직 그 나중에 조정이 될 때 저는 이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 그 간략한 시황이었고요. 저의 그 멘트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저의 그 관점과 그런 매매 그런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